그 다음에 GAN인데 이 책에서는 GAN을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딥스 있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요. 저도 간단히 할 거고 GAN은 시간이 되면 따로 이제 GAN에 대해서만 따로 뭐 하더라도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적대적 신경망은 이제 생성자하고 판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물론 오토인코더도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얘는 이 판별자를 속이는 걸 목표로 이제 훈련시키고, 판별자는 이게 요 이미지가 실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판별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라서 얘네 둘 다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이제 쓰는 걸로 해서 생성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판별자를 막 잘 훈련시키면은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훈련한 판별 요거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목표가 요거라서, 실제 그 전체 훈련을 보면은 생성자 모델을 구성하고 판별자 모델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판별자는 모델 구성하면서 이제 컴파일까지 해요. 로스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왜 하냐? 왜냐하면 결과가 이게 트루, 진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 이렇게 되니까 트루 폴스 거고. 그 다음에 판별자를 일단은 요거는 판별자에서 변수를 하나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자 형태를 트레이너블 폴스로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생성자랑 연결해서 요 라인은 이제 이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했어요. 그다음 요거를 아까 여기 만들어놓은 요 모델이랑 요 모델을 연결해서 요걸 하나의 또 모델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요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서 이제 얘도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요. 컴파일해요, 컴파일. 근데 이 경우 요쪽 라인에서는 여기는 훈련 안 시킬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는 훈련 안 시킬 거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은 전체 훈련, 이제 이미지 데이터 로딩을 훈련시키는 거는 이터레이션만큼 훈련하는데, 맨 처음에 잠재 공간 벡터로 생성자에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해요. 그럼 요건 가짜 이미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는 있으니까 여기 실제 이미지랑 여기 가짜 이미지를 넣고서 먼저 이제 판별자를 훈련시켜요. 판별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요거를 핏하는 거예요. 요거 핏. 핏을 하는데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겟이. 어떤 게 잘한 거야? 요 판별자는 트루라고 리턴하고 이게 그 폴스로 리턴하는 걸로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가짜 진짜를 배우니까. 그다음 요쪽이 문제인데, 요쪽을 훈련시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훈련 안 된다 그랬어요. 트레이너블 폴스로 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훈련시킬 때는 여기 값을, 그 타겟을 전부 트루로 해요. 여기는 그 트루로 하면 여기 와서 얘가 훈련이 안 될 거고 얘가 훈련이 되는데, 여기가 트루가 아닌 이미지를 생성하면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요 생성자가 훈련이 되니까. 무슨 말이 아시겠죠? 타겟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얘는 가짜 진짜 맞출 때 그 칭찬하면서 웨이트를 바꾸고, 얘를 멈추고 얘를 훈련시킬 때는 둘 다 트루일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여기 소스에서는 100회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서 뭐 하는데, 100회마다 하는데 여기 그 두꺼비 하는 걸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게 397페이지, 이 뭐 두꺼비도 아니다 뭐 생성했다 하는데, 이미지 픽셀도 작고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402페이지. 이미지 좀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걸로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문제는. 좀 이걸로 하면 금방. 예, 그래서 뭐 훈련 소스를 그냥 한번 보는 걸로 마칠 텐데, 여기 이쪽이 이제 그 뭐 레이턴드 뭐 벡터, 그 공간 벡터를 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댄스, 리쉐이프, 컴브 등등해서 요게 제너레이터를 여기 만들어요. 여기 주의하실 건 뭐, 이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그 모델을 해서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컴파일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얘가 판별자 쪽을 이제 얘도 모델 컴브해서 했는데, 뭐 컴브 디스크리미네이터 서머를 한 다음에 얘는 옵티마이저 넣고 컴파일 했어요. 얘는 바로 훈련시킬 거다 이거죠.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연결시킨 거, 생성자랑 판별자를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는 게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얘는 컴파일 됐으니까 얘는 트레이너블이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너블을 폰수로 한 상태에서 이제 그 GAN하고 이제 그 생성자하고 제너레이터하고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연결한 거를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그 GAN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저를 주고 컴파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훈련을 할 방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아까 두꺼비 해서 훈련하는 거라서 뭐 따로 그 훈련을 시키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거에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결과는 한번 책에서 보시고 이거 이런 원리만 좀 아시고 여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로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로스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로스가 계속 내려갈까요? 이게 뭐 계속 안 내려가니까 질문하는 거겠죠. 여기 이것도 엠니스트 숫자를 생성하는 GAN인데 GAN 엠니스트인데 얘를 이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여기에 이제 돌리는 이유가 여기 이게 돌면서 여기에 판별자 로스, 생성자 로스가 나와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로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이게 최적 뭐죠? 그 오버피팅 아니냐?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로스가 이게 0.17, 0. 이게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 로스가 6까지 내려갔다 1로 내려갔다가 다시 커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생성자든 판별자든 얘가 훈련이 다 안 된 상태예요. 한번 딱 돌아. 판별자가 좀 나아졌어. 그럼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가 그 전에 뭐 이미지를 잘 이제 뭐 잘 속았는데 판별자가 훈련됐으니까 이제 잘 안 속아요. 그러니까 생성자의 로스가 커져버려. 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얘들이 판별자가 이제 로스가 막 낮아지면은 생성자는 로스가 높아져 버려. 생성자가 로스가 막 높아져서 생성이 잘 되면 판별자 로스가 커져. 시소 게임이 돼요. 이 두 개가 시소 게임. 그래서 그럼 오버피팅을 어떻게 알아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그래도 오버피팅을 좀 생각할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막 연구했죠. 그래서 그 합체한 이제 로스가 있어서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간을 따로 할 때 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요까지 해서 이제 일단은 GAN도 한번 그 컨셉을 이해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장은 여기서 하고 그 8장에서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5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텍스트 생성하는 거하고 그다음 딥드림해서 그 활성화 극대화하게 하는 걸로 이제 꿈꾸는 걸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한 이미지에 다른 스타일을 집어넣는 걸 했습니다. 그때 컨텐츠 디스턴스하고 이제 스타일 디스턴스를 해서 로스를 잘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간하고 VA라고 이제 생성하는 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성하는 모델 그런 쪽은 이제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이제 뭐 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고 있어서 한번 뭐 관심 있으면 따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마지막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서머리하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건데 핵심 개념하고 딥러닝의 이제 한계가 어떤 건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이제 그 저자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보시면은 AI를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여기 뭐 인공지능의 큰 개념이 그 안에 머신러닝 있고 그다음 딥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 그 딥러닝 제외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모델 학습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 모델 학습을 하는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가중치를 가진 층을 쌓아서 그 전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델을 할 때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뭐 통계적 방법 같은 걸 많이 해서 했다면은 딥러닝은 이제 와이어링하고 그 안에 건 만들어줘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PCA 같은 경우 이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해서 이제 그뭐 디멘전 줄이는 것도 이제 요새는 그 임베딩 루나님이 설명한 임베딩 같은 걸로 이제 디멘전도 확 줄여올 수 있고 텍스트 같은 것도 임베딩 잘 할 수 있고 인코딩 잘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됐죠. 딥러닝이 이제 특별한 거는 요새 자꾸 딥러닝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같은 인지 쪽 기계 인지 쪽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뭐 겨울이 몇 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겨울에서 세 번째 여름 핫한 여름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10년간 충분히 이제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기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10년 다 돼가는가요 혹시? 17년 동안. 17년에 좀 만들어서 한 3년 됐으니까 앞으로 6, 7년 동안 더 막 해야 되겠네요. 딥러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레이어로 쌓은 거잖아요. 층으로 쌓아서 표현을 배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층적 표현 학습. 그러면서 특징적으로는 진짜 단순하다. 하는 건 단순하다. 층 쌓고 경사근법으로 모델에 피팅해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딥러닝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의 각 층은 입력 공간을 타겟 우리가 원하는 공간으로 한 층 한 층 지날 때마다 그 공간으로 매핑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하학적인 연결을 이제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층을 이제 훈련시킬 때 경사학원법을 통해서 이제 그 변환을 하는데 경사학원법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한계인 거고 왜냐하면 움직일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기울기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연결주의 우리 그 대표님 권 대표님이 이제 그 잘하시는 연결주의라고 뭐 하고 그래프로 의미를 인코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딥러닝을 이제 이렇게 한 핵심 기술 알고리즘 핵심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고 고성능 하드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을 일으킨 이제 큰 기반이 됐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딥러닝은 경사학원법 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그쪽에 잘 되면서 이제 크게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머신러닝이란 걸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그 순서도 나왔었죠. 문제를 딱 정의한 다음에 이거는 뭘 할 거야. 태스크가 있어야죠. 태스크 그 매트릭이 있어야 되고 평가 방법 이거는 잘했다고 할 때는 이제 요거가 잘 되면 이제 잘한 거야. 그리고 베이직한 점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건 넘어야 돼. 뭐 그냥 랜덤으로 맞추는 거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니? 뭐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면 데이터 준비하는 거죠. 전처리하고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모델을 이제 개선시켜 나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이제 그 딥러닝으로 뭐 해봤는데 가설 공간 어떤 때 어떤 그 가설 공간을 쓰느냐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댄스 같은 이제 그 댄스층으로 레이어를 구성하면 보통 되더라. 이중분류, 다중분류.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는 2D 컴포넷이죠. 사운드는 RNN을 쓸 수도 있지만 1D 컴포넷을 쓸 수도 있죠. 특히 파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1D 컴포넷을 이제 여기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왜냐? 파형이라는 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컴브넷의 큰 장점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했어요. 이 패턴이 다른 쪽에 나와도 바로바로 이 컴브넷은 찾아낸다. 또 하나는 속도가 빠르다. 계산 속도가. RNN이 이제 그 다음 층에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계산이든 뭐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RNN은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디 컴브넷, 이것도 이제 줄줄줄 있긴 하지만은 원디 컴브넷을 좀 권장하고 RNN을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컴브넷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시계열 같은 경우는 얘는 순서 이게 중요하고 아까 온도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컴브넷보다는 이제 RNN을 권장하는, 우리가 예나 연구소 그 온도 뭐 그런 거 했었죠. 그러면 RNN 계열, 그러니까 심플 RNN도 좋고 LSTM도 좋고 뭐 등등. 그 다음에 다른 종류 시퀀스 데이터가 있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면 RNN이고, 그게 아니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는 그런 거라면 원디 컴브넷 쪽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배운 것처럼 RNN만 쓴다 그래도 RNN만 쓰는 게 아니라 CNN으로 일단은 그 디멘전이든 뭐든 좀 줄여놓고 피처를 줄여놓고 이제 그 RNN을 쓸 수도 있죠.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한 장면은 이제 2D 컴브넷인데 그게 시퀀스로 있기 때문에 3D 컴브넷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동작 감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연속 동작이 아니라 한 화면에서만 한다는 2D 컴브넷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서 특성을 추출한 다음에 RNN으로 집어여서 이제 3D 같은 효과, 3D 컴브넷 같은 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훈련 속도가. 그 다음 볼륨을 가진 데이터는 3D 컴브넷으로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입력 공간과 타겟 공간, 어떤 게 이제 그런 게 해당한다느냐,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벡터에서 벡터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예측의학, 어떤 몸의 체온이라든가 또는 뭐 그 상태 갖고서 어떤 상태야라고 예측하는 건 벡터 투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댄스, 앞에서 얘기하는 댄스 레이어 같은 거, 댄스 레이어 같은 걸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투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여기가 뭐 암이 있어 아니면 용종이 있어 뭐 그런 걸 선택할 때 의료진단 보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다, 보드게임이나 뭐 식단 도우미, 딱 요새 뭐 그런 건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갖고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일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나이 예측, 시계열에서 벡터는 날씨 예측 같은 게 이제 시계열에서 벡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RNN 갖고 뭐 했었죠. 행동 타겟팅, 행동이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어, 자동으로 탁 감지해서 싸우고 있어,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그런 사례 같으면은 누가 이메일 딱 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답을 주는 거라든가 챗봇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미지를 텍스트하는 건 캡셔닝이 있죠. 왜냐면 어떤 이미지가 자전거 타고 있어, 사람이 자전거 타고 있어, 뭐 그런 걸 할 수 있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하는 거는 이제 자전거 타는 이미지 그려줘.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이제 옛날 이미지를 조금 고해상도로 이제 바꿔본다든가 공간 깊이 같은 걸 감지해본다든가,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같이 넣어서 비주얼 Q&A, 비디오하고 텍스트에서 비주얼 Q&A 같은 거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